저는 78, 평생을 무대 위 배우로 살다 은퇴한 박영순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유일한 피부치인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지요. 자식들 그늘 아래서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며느리가 관객도 없는 이 집에서 저를 아주 질 나쁜 악령으로 만드는 지독한 연극을 매일같이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며느리 지연이는 사람들 앞에서 참 상냥하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치는 상인들, 아파트 경비 아저씨, 그리고 가끔 만나는 친척들까지 입을 모아 저더러 며느리 복 하나는 타고났다고들 했지요. 며느리는 늘 제 팔짱을 꼭 끼고 다니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걸요? 어머님은 그냥 편안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늘 제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척, 제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다 바치는 척, 며느리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세상의 시선이 사라진 우리 둘만 남게 되면 며느리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지곤 했습니다.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조금 오래 보고 있으면 보란 듯이 청소기를 들고 와 제 발밑에서 시끄럽게 윙윙거렸습니다. 제가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제 앞에서는 어머,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라고 말하고는 부엌에 들어가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해줘도 지랄이야.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거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기력이 쇠해서 헛것이 들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점점 잦아졌고 교묘했던 괴롭힘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남긴 유품인 자개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걸레를 들고 오더니 자기가 하겠다며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자개장에 길고 깊은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여기에 이런 흠집이 없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어제 어머니가 자개장 닦으시다가 반지를 끼신 채로 쭉 긁으셨잖아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이고, 어머니 정말 걱정이네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도 태연하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며느리 앞에서 제 기억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호가 퇴근하자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어머님이 아버님 유품을 흠집맸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세요. 당신한테 혼날까봐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저러다 큰일 나시는 거 아닐까요? 저는 순식간에 남편의 유품을 망가뜨리고도 거짓말까지 하는 파렴치한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제 방으로 들어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지연이 좀 그만 괴롭히세요. 지연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안 보여요? 착한 애한테 왜 자꾸 상처를 줘요? 저는 제 집에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오랜 친구들의 전화조차 가로챘습니다. 제가 잠시 잠든 사이 전화가 오면 며느리는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아, 이모님? 저희 어머니 지금 주무세요. 요즘 기력이 많이 없으셔서요. 네,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제게 친구가 전화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저를 찾지 않았고 저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무대 뒤편으로 사라질 수는 없다고. 평생을 배우로 살아온 박영순의 마지막 연기를 바로 이 집에서 저 가면을 쓴 며느리를 상대로 펼쳐 보이기로 말입니다. 제 연극의 제목은 가장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작은 구박에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온종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문을 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 밥 드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됐다. 내가 해준 밥 먹고 기운 차려서 뭘 하겠니? 내가 빨리 죽어야 내가 편해지지. 그냥 이렇게 굶어 죽는 게 낫지. 제 갑작스러운 연기에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제 연기를 자신의 연극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굳게 닫힌 제 방문을 힐끗거리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또 온종일 식사를 안 하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속이 상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어머님 마음이 풀릴까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단순히 귀찮아하는 것을 넘어 저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노인으로 몰아 이 집에서 쫓아낼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동생, 변호사인 시동생에게 몰래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녹음해서 들려주자 시동생은 길길이 날뛰며 분노했습니다. 형수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 악독한 것에 가면 제가 확실하게 벗겨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보낸 전문가가 다녀갔습니다. 집안 곳곳 며느리의 눈을 피해 작은 카메라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 저를 향한 교묘한 학대와 그 뒤에 이어지는 완벽한 피해자 연기까지 모든 것을 담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연극의 마지막 장,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생일날 온 가족과 친척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 기력이 쇠해서 아마 마지막 생일이 될지도 모르니 다들 와서 얼굴이나 보고 가거라. 제 비장한 목소리에 친척들은 모두 약속을 잡고 집으로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 앞에서 신이 나서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모두가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제게 뜨거운 미역국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밤새 잠도 안 자고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에요. 많이 드세요. 저는 며느리가 떠준 미역국을 한술 뜨는 척하다 갑자기 표정을 험악하게 구기며 국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연극을 위해 일부러 벌인 일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나 먹으라고 이걸 끓인 게냐? 이게 어디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당장 치우지 못해! 물론 미역국 맛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지막 무대를 위해 가장 독하고 매정한 악력이 되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망신을 주세요. 너무하세요, 정말. 며느리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친척들은 모두 저를 비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렇게까지 하세요? 세아가 그만 울어라. 우리가 다 안다. 아들 민호는 끝내 얼굴이 벌개져서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당장 지연이한테 사과하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시동생에게 눈짓을 보내자 시동생은 거실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 주방에서 혼자 친구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진짜 진상이야, 진상. 내가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온갖 시중 다 드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내가 아주 연기를 해야 산다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불쌍한 척, 착한 며느리인 척. 그래야 다들 내 편을 들지? 이번 생신 때 아주 제대로 터뜨려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려고. 그 영감 유품 자개장도 내가 일부러 긁어놓고 할망구가 그랬다고 뒤집어 씌웠잖아.
아주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어.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친구에게 제 험담을 늘어놓으며 낄낄 웃는 며느리의 모습. 뒤이어 제가 없는 주방에서 제가 먹을 국에 일부러 소금을 들이붓는 장면, 그리고 오늘 아침 잔치상을 차리며 이 지긋지긋한 생일 잔치만 끝나면 저 노인네랑 끝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까지. 며느리가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을 맡았던 그 지독한 연극의 모든 제작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사색이 된 얼굴로 텔레비전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며느리의 귓가에 조용히 하지만 무대 끝까지 들릴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얘야, 주연 배우는 나였단다. 넌 그저 시시한 악역이었을 뿐이고 내 연기는 아주 형편없었어. 저는 그날로 짐을 싸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제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의 가면을 스스로 벗겨낼 용기도 없었다면 너 또한 그 연극의 어리석은 공범일 뿐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소극장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모아 연극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우리는 왕이 되기도 하고 장군이 되기도 하며 평생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마음껏 연기합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저를 귀찮아하지 않고 누구도 저를 거짓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산막이 이제 막 화려하게 올랐으니까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